최근 순창군 일대 상당수 배추 농가들이 종면행의 피해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확의 기쁨은커녕 폐기 처분도 난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민선 7기 4년 동안 일자리 3,000개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로 김제시 자체 예산만 수십억 원을 들여 추진합니다. (15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한 대표적 촬영 세트장인 부안 영상 테마파크가 지난해부터 진행된 소송으로 체험시설 등의 운영 중단되면서 관광객에게 외면받는 곳이 됐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25톤 화물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모두 29명의 경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순창군 일대 상당수 배추 농가들이 종면행의 피해로 판매를 못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수확의 기쁨은커녕 폐기 처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위치한 배추 재배 농장입니다. 13년이 넘도록 배추를 생산하다 냉해 피해를 입은 박철용 씨. 박 씨처럼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판매를 할 수 없는 배추를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전량 폐기를 해야 되고 7만 평 폐기를 하는 데만 거의 7천만에서 1억이 상당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저는 이 총 면적 7만 평을 전량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한 걸로 인한 발생되는 위약금이 또 아주 큽니다. 그 위약금까지 다 물어줘야 될 현 상황이 생겼습니다. 박 씨처럼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순창군 공무원들이 배추 꽃대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은 피해 농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원들을 더 투입해 일손을 도울 예정입니다. 네, 저희 쌍치면에 갑자기 꽃대 배추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온 현상에 의한 피해로 지금 짐작은 됩니다만은 우리 수십여 농가에 피해가 예상됨으로 해서 우리 250여 군청 직원들이 지금 동원이 된 상태고요. 긴급하게 한 3일에 그쳐서 지금 작업을 완료하려고 충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일대에서만 배추 냉해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수확할 수 없는 농작물을 폐기해야만 하는 농민들은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25톤 화물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26분쯤 김제시 봉남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49km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모두 29명의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KTX 김제역 정차를 촉구했습니다. 김제 제1사회복지관과 전통시장 지킴이, 우리 동네 지킴이 사업당 등 100여 명은 전북 서부 지역 KTX 이용객 50만 명의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 어르신이 KTX를 이용하려면 익산역에서 갈아타거나 자동차를 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KTX 정차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가 요촌국가 하천 둔치에 대단히 종합물놀이장을 조성합니다. 남원시는 요촌 둔치 6,000제곱미터에 사업비 93억 원을 들여 요촌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요촌 일대의 음악 분수와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6월 개장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주요 명소에 무료 와이파이가 구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9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전라북도 관광지 41곳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남원 춘향 테마파크와 임실 4선대, 부안 격포항 등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와이파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안 영상 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부터 15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를 찍은 대표적 촬영 세트장인데요. 지난해부터 진행된 소송으로 체험시설 등이 운영 중단되면서 관광객에게 외면받는 곳이 됐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 영상 테마파크입니다.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경복궁 근정전 세트장과 조선시대 양반가 평민가 등 다양한 종류의 세트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광해와 사도부터 최근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은 킹덤까지 이곳 부안 영상 테마파크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안군과 위탁 운영업체 간의 소송으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체험시설은 문이 굳게 잠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투어패스 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부안군의 대표 관광지였지만 한때 하루 평균 1,000명을 넘었던 관광객은 5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업체 측은 줄어드는 관광객 수로 경영 상황이 악화돼 3개월 동안 사용료를 미납하자 부안군이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험을 정말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장사꾼들이 와서 누가 여기 하루에 뭐 3만 원 찍고 5만 원 찍고 하는데 여기 가서 앉았겠어요.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취소가 돼요. 그러면 군에서는 3개월 동안 운영 안 했다고 거기를 사용 수익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는 정도 같이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규제만 한 거예요. 부안군은 사용료의 경우 1년치를 선납해야 했고 오히려 업체가 운영 규정까지 지키지 않아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업체 측이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진행 중인 소송을 이유로 계속해서 테마파크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안군은 업체 측의 영상 테마파크 점유를 불법으로 보고 각종 영화 촬영 섭외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한국문제 영화 촬영 하시겠다고 왔는데 상황이 이렇다. 저희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려를 하셔라. 당분간은 이제 정상화된 우리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게 가야 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안군과 위탁업체 사이 2심 판결은 7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명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며 한때 많은 관광객이 찾던 부안 영상 테마파크. 부안군과 위탁업체 사이의 소송으로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임실구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의 건강보건 정책을 강화합니다. 임실군 의료원은 최근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건강지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료원은 국민들의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주요 건강지표 현황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민선 7기 4년 동안 일자리 3,000개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인 1,500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거뜬히 채워질 것 같습니다. 모두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로 김제시 자체 예산만 수십억 원이 들여 추진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 죽산면의 한 마을회관입니다. 이른바 마을 환경 지킴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부장님이 아닐까? 아, 그래요? 잘 모르시나요? 예. 잘 모르겠는데. 예. 또 다른 마을에서도 어떤 분인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슷합니다. 마을 환경 청소한 사람. 지킴이라고 계신다는데 이동에는 모르겠는데. 마을에 한 분씩 계신다고 하는데 어느 동네 와까지 그래요? 김제시는 마을의 환경관리 시설을 비롯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계도하는 마을 환경 지킴이를 마을당 1명씩 배치했습니다. 만으로 65살 이상 어르신을 뽑아 매달 2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민선 7기 4년 동안 계획한 일자리 3,000개 창출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19억 원에 가까운 김제시 자체 예산으로 어르신 750명의 단기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3월 초부터 시행이 됐는데 4월 말에 저희가 이제 중간 읍면동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한번 성과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그 환경 지킴이라는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자기 마을 주변을 좀 조금이라도 깨끗이 하려고는 그런 의지가 보였습니다.
마을 환경 지킴이와 비슷한 단기 알바성 일자리는 또 있습니다. 김제 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98억 원을 들여 3,4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적 기준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있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도 느꼈어요. 두 가지 사업만 해도 박 시장이 공약한 일자리 3,0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500여 개를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청장년층 유출이 심각한 김제시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김제시. 단기 알바성 일자리로 사업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임실군이 차별화된 인구정책 안내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 23개 사업의 내용을 담은 임실군 인구정책 지원 서비스 안내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입 관련 주요 혜택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은 5만 원, 군인 가구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학생의 경우 최초 5만 원 지급 후 2년간 5만 원씩 2회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첫째, 둘째 아이는 각각 300만 원씩, 셋째 아이는 5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민과 3호 사단 군부대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순창군 순창읍 중앙로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순창군은 민선 지역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중화 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중심인 중앙로 1.2km 구간 전선 등을 지하에 매립하는 것으로 39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읍시가 행정지도 최신판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6년 제작된 행정지도를 수정해 현재 정읍시의 모습을 담은 행정지도 1,500부를 제작했습니다. 행정지도 전면에는 등고성과 행정구역명, 경계, 주요 관광지 등이 표기됐습니다. 정읍시는 행정지도 최신판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공학 설계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전북 지역에서 열립니다. 전북대학교는 오는 19일 진수당에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기업체에 이전하는 캡스톤 디자인 옥션 마켓도 운영됩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공학계열 학과의 문제 해결력과 실무 능력 등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고창군이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고창군과 고창군 생태환경보전협의회,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습니다. 부안예술회관이 전국 217개 문화예술회관 가운데 운영평가 1위를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으로 운영 활성화와 지역문화 기여도, 인지도, 혁신도를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부안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해 주민들과 예술로 소통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읍시가 오는 21일까지 스포츠 강좌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스포츠 강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에 속한 만 5세부터 18세 시민에게 월 8만 원씩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정읍시청 문화체육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모집된 지원자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크기가 사과만하다고 해서 붙여진 고창군의 애플 수박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창 황토배기 유통센터에서는 애플 수박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애플 수박은 높은 당도와 육질이 뛰어나 맛이 좋으며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고창 지역 30여 개 농가 48헥타르에서 재배하고 있는 애플 수박은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산물 공동수확 지원을 위해 작업비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임금 상승과 일손 부족으로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감자와 양파, 마늘과 고구마, 수박, 가을무, 가을배추 등 7개 농산물을 수확하는 2,200여 개 농가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작업비는 농산물 전체 수확 비용의 60%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10% 정도 지원율이 높아졌습니다. 농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가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0개 시군 25개 마을에서 산촌마당 캠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앞마당과 마을회관, 모종 등을 캠핑 장소로 제공해 도시민과 농촌 주민과의 교류 장소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마을별 특색 있는 교류 프로그램, 체험,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은 1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8도로 이맘때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 당분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이번 주 초반에는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요즘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예보가 잦은데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과 강원은 18도로 시작해서 충북과 경북이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존은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오존 농도가 치솟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